LG엔솔 호실적 하지만 2차전지 반등의 진짜 이유는 이거고요. 그다음 미국 쪽에서도 특이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LG엔솔이 일단은 실적부터 말씀드리면 실적 어땠어요? 잘 나왔습니다. LG전자도 어제 잘 나왔지만 LG엔솔이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첫 번째 시장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핑계가 좀 될 수가 있는데 LG엔솔 같은 경우 어제 공매도도 엄청나게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갈 만한 수급이 없는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얘 말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건지 얘한테는 일단은 자꾸 눌려요. 근데 실적이 어느 정도 잘 나왔냐면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6천억이 나온 거예요. 영업이익 5,145억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20%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주잖아요. 만약에 주도주인데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얘 진짜 난리 나요. 근데 어제 저도 이거 보고서 야 이거 되게 잘 나왔는데 그랬는데 오히려 주가를 빼버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근데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증가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덜 팔렸다는 거예요. 잘 안 팔렸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그럼 이제 판매량만 늘어나면은 영업이익이 팍팍팍팍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분기하고 비교하면 매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드라마틱하게 지금 V자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가지고 매출이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건 맞으니까 이건 좋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여가지고 여기서 얘네들에 대해서 바닥론이 나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컨센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사실 걔들이 바닥론 만들고 바닥론 만들기 전에 매집이 좀 들어오겠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큰 손 세력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바닥론이 나오고 바닥론이 나오면서 진짜로 또 실적 개선된 거 확인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리포트 막 나오면서 또 이제 상승 리포트 나오고 그러면서 빵빵빵빵 올라가는데 그때쯤 되면은 개인들은 많이 털려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들이 언젠간 펼쳐질 텐데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다만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아쉽게 안 올라갔어요. 그 왜 잘 나왔어요? 특히나 봐야 되는 게 그 AMPC가 4,655억 원이 나왔는데 세제 혜택이 45X 제외한 영업이익이 그러면은 2,358억 원이에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AMPC 제외하면 적자 있단 소리도 이제 못 하는 거고 꽤 많이 나와요. 2,358억 원. 옛날에는 AMPC 제외하면 200억 흑자, 구멍가게야 막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못 해. 그리고 왜 자꾸 빼냐고. 뺄 필요도 없어. 이거 세제 혜택이 있는데 세제 혜택은 이제 안 없어지는 거고 확정이 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거 확정시킨 건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웃기잖아요. 어쨌든 빼도 얄짤 없다. 이게 왜 그러느냐? 북미 ESS 현지 생산,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 그리고 위기 때 대응을 되게 잘한 거예요. 라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대장주 LG엔솔의 실적은 의미가 좀 있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실적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거예요. 셀 대표 기업이고요. 현재 배터리 업황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실적의 점진적 개선세가 뚜렷하게 확인이 얘네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다른 섹터, 얘네 섹터 자체가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기의 경영 전략이 통했다는 거니까 어쨌든 캐즘 구간을 잘 넘기고 있다. 힘겹지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업황 부진 우려에 대해서 정리해버릴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업황 우려인데 아니 영업이익 개선세가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해갖고 지금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개선이 되는데 이게 위기라고 계속해갖고 업황 부진이라고 니들이 끌고 갈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반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거기다가 지금 AMPC 제외하면 이런 논리도 안 통한다는 거고 지금 원가 절감이나 현지에 대한 그런 반응들 대응들을 잘 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업황 전체에 대한 실적 그리고 향후 전망 그런 우려를 상쇄할 수 있는 대표 기업으로서 확인을 해준 셈이고요. 시장 상황을 되게 잘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고자 하는 길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얘네가 지금 답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주가는 있다고냐고 진짜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오르다 내리다 반복을 하다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이 강하지가 않아요.
적극적 매수 포지션이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도 막 예상이 됐다는 헛소리 하고 있어. 무슨 이건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인데 뭘 예상을 해 니들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롱숏 포지션에서 롱은 반도체 쪽이고 그다음에 숏 포지션이 2차 전지하고 지금 자동차예요. 자동차하고 2차 전지는 반도체가 좀 빠질 때 해지성 자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 자금이 빠지면서 들어오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은 강합니다. 물론 이게 바뀌고 점차 옅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투자자들이 잘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수급적인 논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애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공매도가 어제도 보시면은 세게 올라와 있습니다. 두 자릿수 공매도가 들어와 있어요. 희한하죠, 이 큰 종목에. 그리고 이날은 셀 3사가 일제히 안 올라갔어요. 뭐 LG엔솔뿐만이 아니라 삼성 SD하고 SKO는 심지어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셋 다 그냥 소폭 올라가는 정도, 그냥 그 정도였고 소재주들이 강세를 이어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릴 요 분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수급이 적기 때문에 이게 쇼 포지션의 자금들은 이제 살짝 뿌려지는 거고 그 적극적인 액티브 자금들은 소재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의 리튬 통제가 좀 있어요. 내달부터 8일부터 리튬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통제한다 그러는데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미중 간의 갈등을 결국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히토리뿐만이 아니라 리튬 배터리를 통제를 한대. 이거는 솔직히 말해갖고 대체제가 우리라는 게 있는데 완전 땡큐인 거죠. 그럼 더 가속화가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행 시점은 8일. 이거 뭐 고유관세에 대응하는 조치로 보도되고 있는데 약간 제가 쎄했던 게 이런 조치를 또 발표를 하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거에 발끈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8일날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대감이 일단 어제는 올라온 거예요. 그럼 기대감이 어떤 방식으로 왜 올라왔는지는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ESS 들어가고 뭐 전기 자전거에도 들어가고 다 아는 그거예요. 인조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레이저 초강력 소재 등에 활용하는 그렇게 착 깎고 막 그런 핵심 소재죠. 수출 통제를 통해서 무기화할 수 있는 대표적 소재들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중국 점유 비중이 커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의 65%, 인조 다이아몬드는 77%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은 인조 다이아몬드 배터리 통제로 미국 첨단 산업 공급망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지금 분석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 미국 쪽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최근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이게 사실 제일 커요. 대두. 이것만 좀 풀어줘도 사실은 많이 풀릴 거예요. 그 관계가. 대두가 이게 중국 쪽이 그러면은 얘네가 안 사주잖아요. 그럼 미국 쪽이 팔 데가 없어. 그러면 거기 이제 표밭들에서 위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두가 되게 치명적이고 중국도 알아가지고 이거 갖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토류도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고 근데 이 히토류는 한 10년 안쪽으로 미국이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벌이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항만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만든 것들은 이제 배제시키겠다. 오늘 아침에 새로 나왔죠. 이런 대응 조치를 나오는 와중에 리튬 배터리하고 인조 다이아몬드까지 수출 통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리튬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나오고 나서 중국 쪽의 리튬 선물 가격이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결국에는 가격 변동 가능성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얘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물려버리면은 공급 감소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수요 공급에서 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6, 70% 정도 가져가고요. 리튬하고 리튬염까지 하면은 70%가 넘어갑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거를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는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그럼 가격은 상승 압박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여러분께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과거 2023년도에 히토류 통제 당시에도 톤당 히토류 가격이 1개월 내에 막 3, 40%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중국의 통제가 시장이 가격 위험 프리미엄을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리튬도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지금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1월 8일이면 그 전에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유예시킨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기대감인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네들이 리튬 배터리라는 걸 꺼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야, 이것도 언젠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전략 자산이구나 하면은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구나 하면서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기대감만 있고 만약에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효과는 충분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리튬은 광산보다 정제 가공 단계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정제 설비의 75%가 중국에 있습니다. 이건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중국이 실제로 광산을 막는 게 아니라 정제 후에 리튬형 형태의 수출을 제한하면, 이건 뭐 나온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는 비중국 공급망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까지도 이제 만약에 광산을 막는 건지 리튬염 형태를 막는 건지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건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리고 비중국 공급망이 구축돼 갖고 가격 안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상승을 하게 돼.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럼 우린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비중국 공급망을 구축을 해.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는 이미 구축하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를 쓰겠죠. 미국 자체적으로도 쓰지만 그럼 가격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미국, 한국, EU가 이미 내재화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특히 미국이 진심인데, 그럼 가격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고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마진을 챙겨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리튬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미국에서 지금 진심이거든요. 리튬 광산 개발사에 지분 달러, 4달러 막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핵심 자원 국유화 확대시키고 있고, 리튬뿐만이 아니라 히토류부터 해가지고 국가 안보하고 직결되는 산업에 직접 개입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 인텔 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히토류 생산업체 MP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리튬 아메리카스, 이거 지금 지분 취득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GM이 처음에 저번에 한번 올라갔던 리튬 아메리카스 요 관련해가지고 리튬 관련 GM도 그 지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급망 자립 강화 전략으로 이거는 그냥 미국 쪽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바꿔 이야기하면은 비중국 공급망 강화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생산 확대가 되겠죠? 그럼 누가 해요? 리튬 아메리카스가 있고요. 필바라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이런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양이 많잖아요.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은 중국과 이제 대체를 하면서 공급이 완화되고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가정인데, 지금 결정된 거는 11월 7일 전까지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겁니다. 중국이 수출 30%를 제한한다 앞으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난달에 탄산리튬 톤당 13,000에서 15,000달러 이렇게 평시 수준 가격이에요. 근데 11월 다음 달이 되면 통제 직후로 가정할게요. 톤당 이렇게 가격이 40-50%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한을 이렇게 때려버리면 과거 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공급 불안에다 투기 수요가, 리튬은 원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기 수요 들어옵니다. 지난번에 탄산리튬 선물 가격 올라가는 거 보셨죠? 투기 수요 광산 막는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년 후년까지 가면은 비중국 공급망, 이거 왜 그러냐면은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수산 리튬 꺼낼 거고요. 그 다음에 광산이나 이런 데서 정광에서 다 꺼낼 거예요. 각 국가들이. 그게 이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중국 공급망 확충으로 완화된다는 시뮬레이션. 그래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지금 가격보다 조금 올라가면서, 근데 가격이 그럼 더 안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변동성이 적어지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주면은 기업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마진을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실적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시장은 근데 사실은 꼭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선물 현물 스프레드에 따라서 변동폭이 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급등시 스팟 거래가 늘어나갖고 막 보셨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정이지만 이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면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또 리튬과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에요. 셀뿐만 아니라 리튬염, 전해액, 음극재 이런 중간 소재 수출 제한을 시사를 같이 한 겁니다. 이게 어제 핵심이었어요. 그래갖고 중간 소재 수출을 같이 제한을 하는 건데, 왜냐면 이게 소재가 중국에 워낙에 좀 크니까 파이가 단순하게 그런 배터리 완제품 봉쇄가 아니라 공급망의 첫 단추부터 우리가 흔들어 버리겠다 이런 전략적인 것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우리 소재들의 그러니까 반대로 반사이익을 얻는 거지. 왜냐면은 중국에서 소재까지 이렇게 틀어막게 되면은 그 대체품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진짜로. 일본 아니면 우리나라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세거든요. 근데 완벽하진 않아, 솔직하게 지금 아직은. 그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간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완벽한 대체품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셀 소재 장비에 대해서 직접 생산 단계로 이미 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모든 단계에서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 직접 생산 단계로 이미 진입을 해서 여기다가 지금 역량을 쏟고 있는 상황이고요. LFP 하이니켈 전고체 기술 다변화도 이뤄낸 상황이 맞아요. 근데 기초 소재 일부는 아직까지 원재료 수급에 대한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통제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단기 충격보다는 중국 의존도 해소의 명분을 만들어준다라는 방향으로 어제 시장에서 해석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거든요. 미국 EU는 비중국산 인센티브를 그럼 더 세게 주지 뭐 이럴 명분을 확보할 수도 있어. 니네가 안 해? 그러면 뭐 중국산 쓰지 마. 어차피 우리 중국산 안 쓰고 있었는데 하지 마. 어차피 미국은 안 하고 있었다니까, FEOC 때문에. EU도 CRMA가 있었고요. 중국에다가 지금 그 관세 때리고 있었는데 중국산 배터리나 그 차량에 대해서. 한국 기업은 이미 양쪽에서 중요 파트너로 있어요. 여기에 통제로 인한 비자발적 의무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더욱더 강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가 만약에 되거나 좀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되면은 OEM 업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자동차 업체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하고 조인트 벤처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수주를 늘리거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려고 하겠죠. 협력 관계를 왜 미리 해놔야 되니까. 아직 실제 통제 전이지만 공급 불안, 원재료 가격 상승, 소재 마진 개선 이런 사이클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어제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셀사 대비 일부 소재사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건 뭐다? 기대감이다. 그리고 리튬 관련 혹은 양극재 기업들이다. 어제 오른 곳들이 비중국 공급망의 대체자가 한국 양극재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엘코프로비엠, LNF가 조금 더 강했고 LG화학도 결국에 올라왔죠. 포스코 퓨처엠 여기다 뭐예요? 흑연, 국산 음극재 수혜 이런 것도 지금 기대감이 들어오니까 더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리튬 광산 정제 관련해 가지고 포홀도 어제 올라간 게 철강은 어렵지만 니네는 이게 리튬이 있었지 참 이러면서 어제 오랜만에 같이 부각받은 거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있죠. 리튬 수소나 리튬 아메리카스 이런 애들이 있고요. 양극재 포퓨, LNF,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애들이 있고요. 공급막 대체주, 리튬 리사이클링, 성일하이텍, 세비캠 상한가 갔어요 어제. 성일하이텍도 한 10% 가까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에코프로 CNG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 두 개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에코프로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인 거예요. 예. 리튬 고가 시대 재활용 같이 부각됐다. 그리고 리튬의 근데 뭐 얘네들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도 가격 반영 기대가 좀 될 수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사들도 그리고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단기적으로는 대체 공급망 프리미엄 부각될 수 있고요. 공급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K배터리 수혜가 커지고 점유율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스탠다드가 이제 K배터리로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거를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관건은 말씀드린 대로 시행되는가의 여부. 아직 안 됐는데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시행되는 시기나 강도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향후 기대감이 현실화 되면서 장기적 반사이익으로 가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고 현재 구간은 기대감 반영되면서 반등한 측면이 강하고 이게 이제 또 기대감이었으니까 또 이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이슈도 있었고 미중 간의 갈등이나 혹은 이런 쪽에서 배터리가 확실한 수혜주구나 라고 인식이 됐다는 거는 이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나 다음번에 미국에서 공급망 강화를 할 때는 우리 배터리들이 혹은 이제 소재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올라요, 내일 올라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조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뭘 보셔야 되냐면은 국내 주식시장 트렌드하고 특징을 좀 보셔야 돼요. 수급이 가는 곳으로만 갑니다. 이게 섹터 얘기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으로 반도체로만 가잖아요. AI 쪽으로만 가잖아요. 차트상 가격대가 그리고 일정 구간 21선, 61선, 121선이 막 통과해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것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포퓨, LG화학, LNF, LG엔소 이런 애들은 이평선 위에서 살짝 머물고 이렇게 올라가다 툭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걸칠랑 말랑하고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근데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갖고 좀만 쳐주면은 여기가 모이는 자리긴 해요. 그래갖고 요거 잘 체크하시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래갖고 이게 모였는데 수급이 들어온 게 맞는지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지금은 복잡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하락 국면에서 숏 포지션 해지 차원이 있어요. 이게 롱숏 전략에서 롱은 반도체고요. 숏은 2차 전지랑 자동차예요. 그럼 어제 반도체 내렸으니까 숏이 지금 올라가는 이런 해지 차원도 있어갖고 하루 생성했다고 추세 전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좀 약간 냉정한 얘기지만 그래서 각자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야 되고요. 한 가지 이거는 아마 얘기해 주는 사람이 정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그냥 전반적으로 없겠지만 미국 배터리 관련주들이 밤새 상승이 좀 재밌게 나왔어요. 참고할 만한 사항이에요. 그거는 처음으로 미국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밈처럼 올라갔어요. 얘네들이 우리처럼 기술력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우리하고 현지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해요. 어제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어제 보니까 ES 스테크, 일렉트라벨 얘는 뭐 200%막 올라가요. 솔리디언 테크놀로지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걔네들 리튬 관련주들부터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걔네들 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의 히토류 원자재 리튬 이런 직접 투자를 미국이 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지금 많이들 생기고 있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말씀을 드린 게 트럼프 대통령은 찍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유가 로봇 관심 갖자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이거고요. 드론 카더라로 지금 드론 관련주들 지금 미국 쪽은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카더라긴 한데 외신 보니까 드론 관련해가지고 또 지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미 행정부가 찍어주는 곳들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수혜가 나와갖고. 근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ETF들은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 보세요. LIT 이거 예전에 한번 해드렸었죠. 리튬 할 때 LIT, 근데 히토류 REMX, 그다음 XME 원자재, 그 다음에 우라늄 할 땐가 봐요. 원전 ETF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어려우면은 접근을 그냥 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고 왜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수급은 어떤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그럼 내가 산 가격대는 어떤지, 아니면은 내가 살 가격대는 어떤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